풀아치가 하도 좋다 그러니까 오셔서 자기는 무조건 풀아치를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들은 풀아치 하면 안 돼요. 몇 년 못 쓰고 다 망가집니다. 근데 원장님은 그래도 풀아치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풀아치를 하기 전에 좀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가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풀아치 수술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2024년 말 기준으로 이게 풀아치를 의뢰한 건수인데요. 전체 주문이 한 1,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20 케이스 넘게 했더라고요. 풀아치 임플란트가 틀니의 이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줘서 많이들 이렇게 찾아주시는 방법은 맞는데요. 제가 이제 풀아치를 한 수백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풀아치를 하시기 전에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풀아치는 쉬운 치료가 아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광고를 보시고 이제 단순히 임플란트를 4개나 한 6개를 심고 당일날부터 뭐 식사를 할 수 있고 치료 기간도 뭐 한 2, 3개월이면 끝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마다 뼈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첫 번째 사진처럼 굉장히 뼈가 단단한 분이 있는가 반면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겉에 뼈는 있는데 안쪽이 굉장히 이제 뻥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골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임시치아를 올릴 수 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당일날 바로 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뼈가 안 좋고 힘드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해서 간단한 치료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뼈랑 붙을 때 연구에 따르면 0.1mm만 흔들려도 뼈랑 임플란트가 붙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잇몸이 들어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받게 되면 시큰시큰 아플 수도 있고 임플란트 자체가 쑥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아치를 치료하고 권장하는 거는 일반적인 식사도 조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죽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두부라든지 면 같은 식사를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그렇게 좀 조심하셔야 앞으로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쉽게 당일날 끼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겠죠. 두 번째, 풀아치 임플란트는 꼼꼼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지르코니아로 이제 풀아치 보철을 거의 대부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르코니아 보철은 단단하고 예쁘고 굉장히 좋은 반면에 대신 조종할 때도 되게 힘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딱 물리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디가 한쪽만 닿거나 안 닿거나 그러면 굉장히 조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보철을 만들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거의 조정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 꼼꼼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이제 3D 프린터로 뽑은 프린팅 재료를 이용한 임시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3D 프린터는 이제 변형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재료거든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건 3D 프린터로 뽑은 임시치인데요. 이 임시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뭐 빨간 부분도 있고 파란 부분도 있고 녹색 부분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하는 재료 자체는 이런 오차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아무리 정확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한쪽은 물리고 한쪽은 안 물리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밀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은 이제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밀링 머신을 이용을 해서 깎아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시치를 가지고 환자분 구강 내에서 전체적으로 편안한지 잘 물리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야 조정을 거의 안 하고 지르코니아 보철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밀링으로 해서 임시치까지 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풀아치를 지르코니아로 한다고 다 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지르코니아를 이제 초창기 때 만들면서 풀아치 보철을 제가 직접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르코니아가 굽다가 쪼개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 지르코니아가 그렇게 단단하고 좋다 그러는데 왜 깨지냐?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만들 때 이제 구강 스캔을 통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오차가 존재합니다. 구강 스캔은 동영상을 이어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녹색이랑 파란색 부분이 좀 정확한 부분인데 뒤쪽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틀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맞는 지르코니아, 단단한 지르코니아를 억지로 환자 구강 내에서 조이다 보면 그게 부드럽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지르코니아가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환자의 구강 내를 찍는 게 아니라 환자의 보철물을 반대로 빼가지고 그걸 바깥에서 찍게 되면 구강 내를 찍으면서 생긴 오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자분 구강 내에서 이렇게 임시 보철을 맞춘 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빼서 구강 스캐너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보철을 만들게 되면 오차가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장점이 스캐너는 이렇게 쭉 말발굽 형태로 쭉 따라가면서 오차가 생기는데 중간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바를 대게 되면 중간에 거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찍게 되면 그런 오차를 많이 줄여서 지르코니아가 쪼개지는 문제를 많이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네, 지르코니아가 안 깨지려면 잘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패시브 핏이라 그러는데 석고로 된 모형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툭툭 내려놓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잘 맞아야 합니다. 그게 잘 맞게 되면 환자분 구강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여도 쪼개지지가 않고 그 다음 환자분 구강 내에서 이제 틀어짐이 없고 정확히 맞으면 교합 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양쪽 다 잘 물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데 보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직접 다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킬 때 쪼개지지 않는 지르코니아 보철을 끼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프라치를 할 때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소선에 대한 고려인데요. 항상 환자분들 프라치를 만들게 되면 경계가 보이면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때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고 프라치를 하시면 안 되고 웃으셨을 때 거기가 보이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경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치를 하시면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잘하고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프라치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발음에 대한 좀 고려도 해보셔야 되세요. 간혹 이제 프라치를 하시고 발음이 좀 어눌해졌어요. 뭐 스트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진단을 잘하고 프라치를 잘하면 뭐 한두 달 정도면 이제 뭐 노래 연습도 하시고 뭐 신문도 크게 읽어보시고 하면 발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위치가 조금 잘못되게 되면 앞쪽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연습을 하시고 하셔도 발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라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할 때 양쪽 어금니랑 작은 어금니 쪽에 심는 게 좀 좋겠고 근데 정말 뼈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두 개 심고 뒤에 기울여서 두 개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심더라도 두꺼워지지 않도록 약간 틀어서 조금 각도까지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런 발음적인 문제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청소하기 쉬운 디자인과 그 다음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제가 이제 프라치를 초창기 때 했을 때 환자분 사진인데요. 저렇게 굉장히 오목하게 그때는 만들었었거든요. 저기 음식물 찌꺼기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잇몸도 부을 수 있고 안 좋기 때문에 녹색으로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환자분들이 거기가 좀 비어서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잇몸에서 막 많이 띄우거든요. 물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볼록하게 만들고 워터픽 같은 그런 걸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관리를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오셔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물로 청소하고 다시 끼우는 작업, 그리고 중간에 혹시 쓰다 보면 나사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사를 꽉 조이기도 하는 그런 정기 검진이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갈이는 프라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환자분은 70대 할머니셨거든요. 나중에 오셨는데 치아가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완전히 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환자분께 물어봤더니 주무실 때 이갈이를 굉장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갈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지르코니아 금이 가서 이게 쪼개져서 오셨거든요. 이렇게 이갈이가 심하게 되면 아무리 단단한 지르코니아 보철도 힘을 못 버티고 쪼개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갈이를 하면 무조건 프라치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갈이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가드라는 그런 장치를 끼우게 되면 지르코니아의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레진 재료가 힘을 다 분산을 해주고 과도한 힘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갈이 장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르코니아만 가지고 이렇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쪽에 이제 뭐 티타늄이라든지 금속으로 된 프레임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지르코니아를 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속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갈이 때문에 깨지는 부분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가 약간 뭐 번외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프라치가 굉장히 막 꼼꼼해야 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보람 있는 치료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라치를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프라치 4개만 가지고 굉장히 주변에서 젊어졌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젊으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항상 젊어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이 있었고, 이 어머님 같은 경우 항상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 어머님이시거든요. 뼈가 굉장히 없었는데 이거를 잘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이제 살도 붙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람 있는 치료를 많은 분들이 조금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320건 이상의 프라치를 해드리면서 얻은 7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프라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